네, 안녕하세요. 동바영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 자바스크립트를 활용해서 객체지향적인 어떤 프로그래밍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고 있는데, 이제 그 객체지향적인 프로그래밍을 위한 자바스크립트가 가진 프로토타입이라고 하는 특성을 가지고 공부를 지난 시간에 살짝 해봤어요. 그래서 이제 뭐 인스턴스 생성과 프로토타입 또는 뭐 이 프로토타입을 함수에 대해서, 생성자 함수에 대해서 어떤 실수하기 쉬운 것들, 뭐 그런 것들을 알아봤고요. 오늘은 이제 그 객체지향적인, 조금 더 객체지향적인 코드 모델, 그런 거에 대해서 공부를 해볼 겁니다. 그래서 객체지향 개발자들이 자바스크립트를 원하는 기능은 이런 것들이 있대요. 생성자 함수와 프로토타입 문법을 이제 자바스크립트를 활용을 자바스크립트로 객체지향적인 어떤 프로그래밍을 하려면 생성자 함수를 활용한다거나 프로토타입 한다거나 둘 다를 이용을 해가지고 한다거나 하는 방식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직관적이지 않다는 거죠. 객체지향을 하기 위해서. 그리고 두 번째로 프로토타입을 쉽게 상속하는 방법. 지난 시간에 이제 프로토타입을 통해서 상속 구조를 만드는 거에 대해서 공부를 했었는데, 그거를 이제 문법적으로 봤을 때 프로토타입이라는 게 드러나지 않으면서도 객체지향적인 프로그래밍을 할 수 있는 어떤 구조가 있는지 그것들을 찾아볼 것이고, 그리고 프로토타입이 덮어쓴 원본 메서드에 접근하는 방법, 이 세 가지가 이제 객체지향적인 개발자들이 바라는 어떤 객체지향 프로그래밍 모델일 것이고, 자바스크립트가 가진 제약에 대해서 이런 것들이 아쉽다라고 이야기를 했나봐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이런 제약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세 가지로 제시를 해놨어요. 첫 번째로 함수 직렬화 검사하는 방법과, 그리고 하위 클래스의 인스턴스를 만들기, 그리고 상위 메서드 보존하기, 이 세 가지 절차를 통해서 어떤 객체지향적인 모델로 자바스크립트를 활용하는 방식을 구현했다고 하는데, 이 말로만 들으면 무슨 이야기인지 잘 와닿지가 않아요. 그래서 코드를 보고 공유를 하도록 할게요. 뭐냐면 최초로 퍼슨이라는 객체가 있고 클래스가 있고, 이 클래스는 오브젝트의 서브 클래스라는 메서드를 활용을 해가지고 리턴 받은 값을 정의해 놓은 생성자 함수라고 보시면 되고, 퍼슨의 서브 클래스를 닌자로 이렇게 정의를 했어요. 객체지향적으로 보면은 퍼슨은 오브젝트의 서브 클래스다 라는 의미이고요, 닌자는 퍼슨의 서브 클래스다 라는 의미예요. 근데 이런 방식대로 하면 자바스크립트는 인식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 한 가지 추가적인 장치를 마련을 했는데요. 보시면 즉시 실행 함수를 실행을 해가지고 오브젝트의 프로토타입에다가 서브 클래스라는 프로퍼티를 추가를 했어요. 그거는 함수이고요. 그래서 모든 그 자바스크립트의 모든 함수는 이 오브젝트의 하위 생성자 함수가 되는 거고, 그래서 오브젝트에다가 이렇게 오브젝트의 프로토타입에 추가만 해놓으면 모든 생성자 함수에는 자연히 서브 클래스를 가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얘가 기본 그 골격이 되는 거죠. 모든 생성자 함수에 대해서. 그래서 이렇게 서브 클래스는 펑션이라는 거를 이렇게 정의를 했는데, 매개 변수로 프로퍼티스를 받아요. 그래서 일단은 그 내가 만들 어떤 서브 클래스의 프로토타입들을 슈퍼클래스의 프로토타입들을 슈퍼라고 하는 변수가 참조하게 할당을 이렇게
설정을 하고요. 그리고 이니셜라이징, 얘는 뭐 특별한 그 어떤 장치를 하는지는 아직까지는 판단이 안 서요. 하지만 이렇게 앞뒤로 뭔가를 한다라는 거. 그리고 그 중간에 this라는 매개 변수를 사용해가지고 부모 클래스에 어떤 객체를 하나 만들어서 프로토라고 하는 변수에다가 참조를 시켰어요. 그리고 이제 이 프로토에다가 어떤 그 내가 객체 지향적인 어떤 구조를 만들기 위한 속성 값들을 이 아래에서 추가를 하게 되는데요. 여기 보시면 이 프로퍼티 값을 포문을 돌면서 어떤 동작을 하는데, 이 프로퍼티스는 뭐냐면 서브 클래스의 매개 변수로 전달받은 이 값이에요. 그래서 얘는 그 서브 클래스의 프로퍼티 목록이 될 것이고, 그 각각을 돌면서 프로토에다가 추가를 해주는 일을 하는 건데, 어떤 식으로 추가를 하냐면, 보면은 이 서브 클래스의 프로퍼티에는 함수가 넘어올 수도 있고 그냥 순수한 어떤 변수만 넘어올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프로퍼티 목록 중에서 각각이 함수인지 아니면 그냥 일반 프로퍼티인지를 구분할 수 있는 어떤 문장을 작성을 해야 돼요. 그거를 여기서 이제 이렇게 보여주는데, 프로퍼티에 이 네임에 해당하는 어떤 프로퍼티의 타입이 펑션이고, 그리고 슈퍼 클래스에 있는 이 네임 프로퍼티가 역시 펑션이고, 그리고 슈퍼 패턴의 자식 클래스의 네임 프로퍼티가 슈퍼 패턴인지를 검토를 해서 얘가 이제 함수다 아니다라는 것을 검증을 하고 나서 얘를 이제 그 익명 함수를 만들어서 리턴을 할지 아니면 프로퍼티 그대로 활용을 할지를 검토를 하게 돼요. 보시면 여기서 슈퍼 패턴이라는 것을 참조를 하게 되는데, 이 부분이에요. 이게 뭐냐면 모든 함수는 일반적으로 그 과거 버전의 브라우저 말고 저희가 활용하고 있는 신식의 어떤 브라우저에서는 함수 직렬화라는 기능을 가지고 있대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함수를 어떤 그 문자열 같이 전달을 해서 활용을 할 때 우리가 명시적으로 그 함수 이름 플러스 .to 스트링을 써가지고, 예를 들면 얘가 함수다라고 했을 때 얘를 함수다라고 가정을 하고 .to 스트링을 하면 이 함수를 가지고 있는 몸체, 예를 들면 이 부분이겠죠. 이 몸체를 문자열 형태로 인자를 전달을 하는데, 이거를 이렇게 toString을 직접 명시적으로 해주지 않고 그냥 함수 본문만 이렇게 넘겨주면 이 안에서 얘가 문자열로 활용이 될지 아니면은 그냥 함수 그대로 활용이 될지를 구분해 가지고 알아서 해석하게 되는 기능이 있는지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fn을 넘겨서 얘가 xyz가 이 fn 안에 있느냐 라는 것은 얘가 toString 상태로 넘어가서 이게 문자열로 인식돼서 이 문자열 안에 xyz를 포함하고 있느냐, 그거를 검토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함수 직렬화 검사를 우선 해요. 그래갖고 얘가 직렬화가 지원이 되는 브라우저에서는 언더바 슈퍼라고는 하는 게 슈퍼 패턴으로 들어갈 거고, 직렬화가 지원이 안 되는 브라우저에서는 점 아스터리스크 이 형태로 넘어갈 거예요. 슈퍼 패턴이. 그렇게 해서 이 슈퍼 패턴을 가지고 그 어떤 자식 클래스로 만들 클래스의 네임 프로퍼티가 이 슈퍼 패턴을 가지고 있느냐를 검증을 해가지고, 이게 슈퍼 패턴을 가지고 있고 어떤 부모 클래스의 네임 프로퍼티와 자식 클래스의
네임 프로퍼티가 함수인지를 검토한 다음에 그 다음에 얘가 모두 만족을 시키면, 모두 만족을 하면 그때는 이제 얘가 함수로 간주하고, 그 함수로 간주해서 실제 이제 걔를 실행을 시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도 역시 직렬 함수로 그 즉시 실행 함수의 호출 형태로 넘겼는데, 이렇게 넘긴 이유는 그 포문을 이렇게 돌다 보면 네임 프로퍼티를 활용을 하게 되는데, 이 포문이 다 돌아버린 상태에서의 마지막 인덱스에 대한 어떤 값을 참조하게 돼요. 클로저로 활용하지 않으면. 왜냐면 얘는 이 바깥에서 활용되는 어떤 변수가 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얘가 가장 최종값, 이 포문이 돈 마지막 값을 이렇게 해주지 않으면은 참조하게 돼요. 그것을 막고자 이제 클로저를 활용해 가지고 그 유효 범위를 한정을 짓는 거예요. 그래갖고 얘가 가진 클로저에는 name과 fn이 포문을 돌면서 각각의 엘리먼트에 해당하는 name과 fn을 바라보게 되는 거죠. 여기서 name과 properties의 name 프로퍼티를 넘겨줘서 얘가 여기서 함수라고 점검을 했으니까 그냥 대놓고 여기서는 함수라고 이렇게 변수명을 지정을 했어요. 그래서 이 익명함수가 가지는 프로퍼티에 그 클로저에 name과 fn이 들어있고, 얘를 참조해서 슈퍼는 tmp에다가 일단 임시로 담아놓고 마지막에 tmp를 다시 복구를 해줬는데, 이렇게 하는 이유는 이 중간에 프로퍼티에다가 실제 부모 클래스의 프로퍼티 값을 할당을 하고 걔를 이 함수를 클로저 안에 있는 함수를 실행할 때 그 활용을 하려고, 이 함수가 실행할 때 걔가 가지는 슈퍼에는 부모 클래스가 가지는 네임 프로퍼티에 대한 함수다 라는 것을 활용을 일단 일시적으로 스위칭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지정을 했던 거고, 그래갖고 얘를 어플라이해서 리턴하게 되면 실제 부모 클래스가 가진 네임 프로퍼티 함수를 얘가 참조하게 되고, 이 fn 안에서는 이 슈퍼 프로퍼티를 참조하게 되면서 이 안에서 슈퍼를 호출을 할 때는 부모 클래스가 가진 함수를 실행하게 된다. 그래서 그 결과값을 리턴을 하게 되는 거고요. 만약에 얘가 그 자식 클래스의 프로퍼티 함수인데, 네임 함수인데, 그 네임 함수가 어떤 부모 클래스의 함수를 호출을 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이 슈퍼를 참조하지 않을 것이고, 그 자체적으로 동작을 하지만 부모 클래스의 기본 동작은 일단 전이나 후에 본인의 특정 그 로직 이외에 다른 부분에서 호출을 한다면 그 부모 클래스의 네임 프로퍼티 함수를 실행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값을 담게 되고 다시 얘를 원복을 시킵니다. 하는 이유는 기존에 이 슈퍼 객체가 가지고 있던 값을 원복하기 위해서, 보존하기 위해서 이렇게 다시 tmp에 있던 것을 할당을 시켜주는 거예요. 일시적으로는 바꾸는 거예요. 얘는 부모가 가진 네임 프로퍼티 함수로 그래갖고 실행 결과를 리턴을 해주게 되고, 그렇지 않고 얘가 함수가 아니고 그냥 일반 프로퍼티라면 그냥 그 일반 프로퍼티를 프로토에다가 할당을 시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가진 형태는 어떻게 되냐면, 프로토는 부모 클래스의 하나의 인스턴스가 되고, 그 부모 클래스의 인스턴스 안에다가 자식 클래스죠. 자식 클래스의 인스턴스 안에다가 부모 클래스가 가진 본인의 그 프로퍼티 포함해서
부모가 가진 그 어떤 프로퍼티 함수 또는 자신이 가진 어떤 프로퍼티 그 항목, 그것들을 다 더해서 본인 플러스 알파가 되는 거예요. 이 서브 클래스 함수 안에서 하는 일은 그렇고요. 자꾸 처음에 그 서브 클래스로 호출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어떤 모든 객체는 본인의 안에서만 정의해 놓은, 예를 들면 이런 이닛이나 댄스 프로퍼티 값만 가지고 있겠지만, 여기에다가 플러스 알파로 부모 클래스가 가진 함수나 프로퍼티까지 추가를 해줘서 이렇게 서브 클래스로 호출을 하게 되면은 이 안에 자신의 그 프로퍼티 함수, 자신의 그 함수 안에 부모 클래스의 어떤 함수를 역시 똑같은 함수를 호출을 할 거다라고 이렇게 지정을 하면 본인 플러스 알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 즉시 실행 함수가 다 돌고 난 다음에 이 닌자 함수의 생성자 함수의 결과는 이런 식이 될 거예요. 뭐 언더바 슈퍼가 있을 것이고, 이 슈퍼 안에는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 클로저, 각각의 여기서 클로저로 활용을 했으니까 이 함수가 될 건데, 이 클로저 상태에 따라서 클로저가 가진 어떤 그 네임과 fn에 따라서 슈퍼도 펑션이 될 건데, 매개 변수를 가진 펑션이 되든가 또는 언더바 슈퍼이겠지만 어떤 매개 변수를 가진 함수가 되거나 이 둘 중에 하나가 될 거예요. 그래서 실제 내부적으로 부모 클래스의 함수를 언더바 슈퍼 이런 식으로 호출하게 되면, 얘가 호출될 때는 매개 변수를 가진 슈퍼 부모 클래스의 어떤 이닛 함수가 호출이 될 거고, 얘를 호출할 때는 그 매개 변수를 가지지 않은 부모 클래스의 메서드가 호출이 될 거예요. 그래서 총 이 닌자라고 하는 생성자 함수 안에는 5개의 프로퍼티가 들어가 있게 되겠죠.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이 즉시 실행 함수를 실행하면서 함수일 경우와 아닐 경우를 구분해 가지고 이 프로토라고 하는 본인 객체 인스턴스에다가 부모가 가진 메서드까지 추가를 해줬기 때문에 그렇게 그런 구조가 되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는 이제 이렇게 즉시 실행 함수를 먼저 실행한 다음에는 다음에 얘를 이제 호출하게 되면 이 안에 넘어간 이 이닛과 댄스가 여기에서 이 프로퍼티가 될 것이고, 이 프로퍼티 목록을 돌아가면서 부모 클래스의 메서드로 호출하는지 안 하는지를 이 슈퍼 패턴을 포함하고 함수 그 정의 안에 슈퍼 패턴을 가지고 있는지 아닌지를 판단을 한 다음에 그 조건에 따라서 추가로 부모의 메서드로 호출을 해줄지 말지를 살짝 이렇게 중간에 바꿔서 본인의 메서드로 호출하게 되고, 그 결과값을 리턴을 시켜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실제 사용할 때는 퍼슨 객체는 오브젝트의 서브 클래스다. 그리고 본인의 프로퍼티는 이렇지만 내부적으로 부모의 어떤 메서드를 이런 식으로 호출하게 되면 얘까지도 추가로 같이 호출이 될 수 있게끔 하는 장치를 마련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실행해 보면 퍼슨 객체를 만들면은 퍼슨은 댄스를 춤을 출 수 있다. 왜냐면 여기서 댄스 객체가 있죠. 댄스 프로퍼티가 있죠. 함수로 메서드로.
그 닌자 인스턴스를 만들고 나서 얘를 그 스윙 소드는 본인만 갖고 있는 거니까 그냥 이렇게 실행하면 되는 것이고, 댄스를 실행을 했는데 댄스도 분명히 있기는 있어요. 그러면은 근데 얘는 퍼슨의 댄스를 호출을 하게 되고, 퍼슨의 댄스를 그 이닛 함수를 호출을 하게 될 텐데, 이닛 함수를 호출하는 부분도 이 부분에 들어가 있어요. 보시면 네, 이 부분이죠. 클래스 객체를 만들어서 클래스 객체에 이닛이 있으면 이닛을 실행을 하고 그 다음에 걔를 리턴을 하는 거죠. 그래갖고 얘를 이런 식으로 생성자 함수를 호출을 해가지고 생성을 하면 기본적으로 이닛이 실행이 되면서 이 댄스 함수가 호출이 됐을 때 참조할 이 이지 댄싱이 이 이닛 함수를 통해서 펄스로 넘어가게 되고, 이 펄스를 호출하면 호출을 그 매개 변수로 받은 이 함수가 실행이 되면서 댄싱은 펄스가 되니까 얘는 닌자는 춤을 출 수 없다 라는 게 되는 거예요. 얘를 호출하게 되면 여기에서 댄스를 호출하죠. 댄스를 호출하면서 이 안에 내부적으로 분모 클래스의 메서드를 호출을 하게 되는 거고, 분모 클래스의 메서드가 이렇게 호출이 될 건데, 얘는 펄스로 초기화가 됐으니까 얘는 춤을 출 수 없는 닌자 인스턴스가 확인이 된 거고요. 그리고 이제 얘가 그 상속이 잘 됐는지를 검증하기 위해서 이 퍼슨 인스턴스가 퍼슨 생성자 함수의 인스턴스냐 검토해서 얘는 맞다. 그리고 닌자도 역시 닌자의 인스턴스냐, 닌자가 퍼슨 인스턴스냐를 이렇게 검토를 해가지고 이 true 값을 보여주게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객체지향 언어의 특성과 비슷한 형태로 그 상속 개념을 이렇게 적용을 하는 예제를 이런 식으로, 이런 패턴으로 구성을 할 수가 있다 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해서 그 객체지향적인 어떤 방식으로 자바스크립트를 활용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공부를 해봤고요. 뭔가 굉장히 어렵죠. 설명도 그렇고 내용도 여기저기 좀 복잡하고, 그렇지만 이런 패턴이 있다라는 것 정도는 그냥 알고 넘어가시면 차후에 어떤 비즈니스 요구가 있을 때 이런 내용들이 한번 생각이 날 수도 있고 안 날 수도 있는데 그냥 한번 봐본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자바스크립트도 객체지향적으로 코드를 구현을 할 수가 있다 라는 것. 이렇게 하고 다음 시간에는 정규 자바스크립트의 정규 표현식에 대한 내용을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분들 감사합니다.